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월봉으로 차트 보시게 되면 과거부터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내리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추세적으로 하락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장기 혹은 초장기로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물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양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반드시 좀 구간을 짧게 잡고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등락이 좀 폭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최근에도 올 초에 좀 오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이내금 주저앉으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세에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증시가 폭락을 했고 이제 업황도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에서 적자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일단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나온다면 반등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은 뭐 대부분 물려 계시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걸 또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보유 중인 분들 어떤 식으로 물을 타야겠으며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수급 상황인데요.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까지도 같은 포지션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개인만 줍줍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매도세를 견디기 좀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 거의 뭐 엄청납니다. 그냥 기본이 20에서 30이고 높을 때는 40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매 비중에 있어서는 공매도 탑 종목이 아닌가, 거의 탑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도 높은 편이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거. 그냥 기본이 20, 30, 40이에요. 자, 그래서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제 대차전구 보시면 이런 흐름이에요. 과거에서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다가, 자, 9월 이제 저번 달 중순부터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랐고 다시 급락을 했지만 최근에 다시 급등.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도 많이 오른 상황이고 최근에도 상승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부터 확인해 보시게 되면 24조, 23조, 24조. 자, 과거에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다가 29조, 이제 이때는 30조 근처까지 갔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확실히 실적이 괜찮았고 이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좀 아쉬운 성적. 그래서 우하향하면서 26조, 21조까지 떨어지는 최근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뭐 좋지 못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적자, 요때만 좋았고, 그리고 계속 적자, 2조 때 적자를 기록을 해나가고 있고, 올해는 작년 대비 더 눌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은 이제 작년보다는 덜 눌리긴 하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더 크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 뭐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해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시면요. 부채 비율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도 낮은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120, 180. 자, 꾸준하게 100 후반대에서 좀 유지를 하다가 200, 30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부채가 이렇게 높아진 점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겠고, 나중에 상승 여력을 계속해서 제한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게 되면요. 뭐 계속해서 수익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계속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좋았던 재작년에 한 9.6 정도, 그리고 이후로는 더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수익성은 어마어마하게 나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내년에 흑자 전환 하더라도 0.6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수익성은 기대가 안 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돈을 굉장히 못 벌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PS도 뭐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올해는 배당을 할 것으로 일단은 점쳐지고 있어요. 예측이 되고 있고 650원, 재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상당히 좋아요. 650원,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에 뭐 2%대였지만 지금은 보시게 되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배당 수익률 약 5.61%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정도면 그래도 고배당주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건 가봐야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고배당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PER은 산출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적자기 때문에. 그리고 PBR 0.6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보시게 되면 지금 너무 많이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적자가 지속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싼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 그리고 영업은 계속해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7천억 원대. 자, 그러면서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아쉬운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배경으로는요, 회복하지 못한 OLED TV 패널 수요와 아이폰 10 모델향 패널 출하 차질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전망이고요. 또한 이제 고가 프리미엄 제품인 OLED TV는 수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OLED TV 신제품 출시로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좀 아쉬울 전망입니다. 보시게 되면 OLED TV와 IT 패널 수요 회복이 좀 더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좀 흑자 전환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점쳐지고 있고, 다만 3년 이상 준비해온 삼성전자양 OLED TV 패널 공급과 태블릿용 OLED 패널 투자의 결실이 내년부터 나오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익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한 내년 2분기 정도,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전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좀 이를 것 같고 2분기부터는 그래도 좀 웬만하면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도 모바일 OLED 제품 이슈가 불거지면서 기술 경쟁력을 증명해내지 못한 점은 좀 아쉽지만, 애초에 고객사내 점유율 상승의 한계가 있음에 미뤄보면 큰 악재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LCD도 출구 전략하에서 고객사 수요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손실폭을 키우는 요인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겨박제가 좀 생겼죠. 그러니까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지난 5월에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LG 디스플레이 직원이 1일 평균 12.5시간가량 근무하는 등 이런 고강도 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사가 들어갔죠. 이에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뭐가 나왔냐면, 이제 연장 근로 한도를 이제 상시적으로 위반을 했다, 이렇게 좀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어쨌든 기업 이미지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근에 하락을 더 깊게 부추기는 현상이 좀 나왔죠. 자, 이제 최근에 이슈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악재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싸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하락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고평가 구간의 적자 지속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싼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공매도 비중, 거의 탑 수준이죠. 그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높은 부채 비율도 이제 계속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흑자 전환을 하기까지는 어쨌든 좀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 중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반영한다고 해도 한 내년 초부터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한 내년 초부터, 추세적인 반등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이런 데서 뭐 반발 매수가 좀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진짜 찐 반등, 진짜로 추세적으로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이제 추세 상승은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몇 달은 좀 지켜보면서 좀 지지부진함을 잘 견디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반대 의견 드리고,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목표가부터 드릴게요. 목표가는 1차 15,000원, 2차 18,000원, 죄송해요. 최종 18,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최종으로 나눠서 15,000원, 18,000원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보유 중인 분들 대부분 다 물려 계실 텐데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셔야 돼요. 나올 수 있는 구간 나오려면.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내년에 뭐 여러분들 평단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쨌든 내년 중순, 적어도 그때까지는 좀 보셔야겠죠. 올라가는 구간.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신다는 전략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물리신 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대응 방법은요. 당연히 물 타셔야죠. 근데 자, 지금 타지 마시고 뭐 완전 위에 계신 분들은 상관은 없어요. 완전히 뭐 2만원 위에 막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뭐 지금 타셔도 상관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아직 하락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반등할 때 타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하는 시기에 반드시 타주시면 훨씬 더 평단 관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 기다렸다 물 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물을 어디까지 타야 되냐. 자, 18,000원 밑으로
빼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18,000원 밑으로 못 뺀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18,000원 밑으로 평단을 내려주시고, 자, 가능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한 너무 위에 구간 말고 중간에서 물리신 분들은 충분히 15,000원 밑으로 뺄 수 있죠. 그래서 15,000원 밑으로 뺄 수 있으시는 분들은 한에서는 15,000원 밑으로 빼주시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15,000원 밑으로 한번 내릴 수 있으면 좀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물타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휴일이 또 이어집니다.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휴일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푹 쉬시고 재충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